자, 급수라는 건데 시그마 기호 표현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아니 그냥 개념 테스트부터 갈까요? 한번 봐봐. 급수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당황스럽거든. 얘는 토끼와 거북이 개념이 있잖아. 거북이가 뭐 공룡 앞에서 출발을 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논리 무슨 뭐 누구 역설이나 이런 거 까먹었는데. 토끼가 따라잡아 거북이 100m 자리까지. 그 사이에 거북이는 또 가지. 그리고 또 토끼는 또 따라가고. 그래서 깝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건데. 그건 왜 말이 안 되죠? 시간 개념을 안 썼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앞서가잖아. 근데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 우리가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끝까지 무한히 더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더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히 더하면 무한히 커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쉽거든. 그래서 급수의 약간 불편함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아니 무한히 더하면 무한히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인데 이걸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해보자. 이게 1이야. 자, 2분의 1이 이만큼이지. 반절. 2분의 1의 제곱은 남은 거에 다시 반절인가요? 그럼 2분의 1 세제곱은 그 남은 거의 반절입니까? 그리고 자 2분의 1 4제곱 그 남은 거의 또 반인가요? 그러니까 남은 거의 반씩을 채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 1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무한히 더하지만 사실은 수렴하는 거죠.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죠? 있죠. 얘는 0.9 더하기 0.09 더하기 0.009 이렇게 되는데 얘는 사실은 그래서 뭐야? 1인 거지. 그래서 시그마 K가 아니라 변수가 N입니다. 1부터 요 수열을 무한히 더할 때 이걸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런 개념도 이해가 가고 이런 개념도 이해가 안 돼. 실제로 나는 계산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야. 1항부터 무한히 더하는 게 좀 그러니까 1항부터 우선 n항까지만 더해볼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n을 무한대로 극한을 통해서 보내볼까? 이게 급수의 계산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이 급수의 부분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1항부터 n항까지 하니까 합의 수열 SN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한 급수를 부분합의 극한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수열의 극한이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급수였다가 여기서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수열의 극한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발산하면 뭐 무한히 커지는 거야, 이 급수는. 얘가 수렴해버리면 무한급수 값이 존재하게 되겠죠. 얘가 급수의 정의입니다. 게임 테스트 내가 안 뽑아줬던가? 네. 급수는 안 뽑아줬던가? 네. 뽑아주지 않았어? 거의 이거 뭐 수열의 극한만 뽑아줬던가요? 네.
은성이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없잖아. 있어요. 있어? 네. 헐. 선생님 성적표 이거에도 보여드려야 되나요? 뭘 못해먹지 않냐? 1등급을 못 찍어서? 안 되면 그래. 시험지를 갖고 와. 아 맞다. 없어버린 거 아니야? 잃어버린 거 아니야? 찾아볼게요. (83, 85) 아깝다. 씨. 우리가 이럴 줄 알았네. 화학은 지구과학이 예상해. 수치고 서술형을 그 뒤에 썼는데 번호를 안 쓰고 써가지고. 점수를 못 받았어? 네. 뭐야? 자 이거 급선한 이렇게 무한히 더하는 거 되고 얘를 기호로 쓰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번 급수의 계산이죠. 이거는 반대 몇 개 있어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우리가 어떻게 보신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의 포인트 n을 붙인다거나 합의 수열에 극한으로 붙여봐요.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은 같은 놈이고 이걸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풀고 얘가 무한급수면 무한급수를 어떻게 고칠 거야? 수열에 이거 붙여서 봅니다. 나 그래서 AN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아는 수열의 AN이 등차가 있겠죠. 등차는 어떻게 될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차가 0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가져와서 생각을 하잖아. 어차피 n에 대한 함수라고 다항함수나 마찬가지는 다항이나 지수함수 형태니까 또는 이제 유리함수가 더하거나 빼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n이 등비면 공비하고 초항에 따라 수렴 또는 발산을 하게 될 거고, 자 an이 유리함수면 유리식이면 부분분수를 이용하겠지. 그러니까 시그마의 기본적인 계산과 똑같아. 공식으로 나오는 건 다항식일 때, 그치?는 곱하면 그 공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고, 등비수열도 우리가 공식으로 구해. 그죠? 근데 유리식이나 무리식은 시그마 상태에서 바로 공식으로 안 구해지. 덧셈으로 고쳐. 자, 무리식의 형태는 루트 f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fn분의 1 꼴이라든가 또는 루트 fn 마이너스 루트 fn 플러스 이런 꼴들인 거잖아.
대다수가 거의 다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국은 수열의 극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 부분합을 구하는 게 항상 기본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을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봤더니 큰 그림만 그려보고 실제로 다 해서 해보거나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A1 곱하기 R의 K-1제곱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고 얘가 SN이 1-R분의 A1의 1-R의 N제곱이 되거나 이건 뭐야? R이 뭐가 아닐 때죠? 1이 아닐 때죠?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아니 여기 그러니까 이걸로 못 고치지 R이 1이면 R이 1이면 그냥 A1이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A1이야 그럼 A1이 0이면 어차피 0이 되는 거지 이거는 보통 발산하겠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 R이 1이 아니면 누가 변하지? 누구를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R을 봐야 돼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니까 R이 1일 때는 발산하잖아 지금 초항이 0이 아닌 경우니까 지금 어차피 초항이 0인 건 저렇게 쓰긴 쓰는데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의 극한이잖아 등비 수열은 초항과 공비가 같은 애잖아 그럼 초항이 0이면 0으로 수렴할 테고 마일부터 1 사이면 뭐로? 0으로 수렴해 공비가 아래 마일부터 1 사이면 지금 우리 누구 보냐면 지금 저 잘 봐야 되는 게 좁은데 R의 N제곱의 극한을 볼 거란 말이야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목적지로 수렴하고 R이 1이면 R로 수렴한단 말이야 1로 수렴하냐 1로 이해가겠니? R이 1인 건 그냥 뺐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R이 1인 건 뺐잖아 그러면 두 개로 나뉘겠지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왜? 1-R분의 A1의 무한대지 분모 변하는 거 없어 상수야 문제 변하는 건 얘밖에 없단 말이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언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는 제가 0으로 수렴하니까 1-R분의 A1이 나오고 그렇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등차 수열은 수열의 극한에서나 급수에서 다룰 일이 없다 발산하는 애들이니까 결국은 등비수열의 극한과 등비수열의 무한 등비급수라고 하거든요. 무한 등비급수 두 개가 결국은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에서 물론 이제 분수꼴도 있긴 한데 핵심 코어고 그럼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발산하려면 어디로 발산하는지도 알아야 돼. 이거 두 개가 거의 주된 내용이다 이거죠. 절대값 원래 뒤에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쓸게. 먼저 쓸게 범위를. 이렇게 되는 거. 영어로 수렴하는 거. 목적지죠. R이 1이면 A1으로 수렴하는 거. 이건 값이고요. R이 Y이면 A1과 마이너스 A1 사이를 신동관계 될 거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은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무한대로 발산이고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면 1-R분의 A1인 거죠. 이해가겠니? R이 1이면 무한대로
무한대로 발산이겠죠. 또는 마이너스 뭐 A1에 따라 달라지니까 A1은 무한대 나오는 거야. R이 마일이면 뭐 볼 게 있나 똑같이.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끝났다. 이해 급수다. 다까지 정리 끝났어. 테스트. 자 찍어도 시간 찍어놓을래? 찍어놓고 3, 4, 5 그냥 끝내버리죠. 3번 급수의 성질입니다. 잘 갖고 오고 다 갖고 오고 금요일날 봐. 자 가정이 뭐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 데까지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n1부터 무한 데까지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면 인 거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뿔마 bn은 시그마가 분배되듯이 뜯어져도 되고 한 번만 쓸게. 선생님 어깨가 아프지만 얘는 뭐야?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펜타다. 자 원래 수열의 극한은 졸려 씨. 수열의 극한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존재했지. 근데 급수는 곱셈 나눗셈이 안 돼요. 당연한 얘기야. 시그마 k가 1부터 뭐 n까지 ak 곱하기 bk가 당연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가 아니잖아. 당연히 급수도 당연히 아니겠지. 당연히 굳이 볼 필요도 없어. 두 번째는 과정을 만족하면 실수배 k배에 k배는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급수에서는 덧셈 뺄셈 원래 두 개죠. 하고 실수배 세 가지 성질만 급수의 성질이 됩니다. 아 이거 졸려요. 스탠드로 가든가. 이해가 됐습니까? 자 4번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4번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급수의 수렴 조건인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라면 여기까지 가정이죠. 저 an의 극한값은 0입니다. 자 이병재의 대우를 생각을 해보면 극한값이 0이 아닌 수열을 무한히 더하면 수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게 부분합으로 고치면 SN이 수렴한다는 거잖아. 아유 졸려 죽네. 입도 못 다물고 어떻게 좀 해봐. 자 안 먹고 왔어? 예. 예. 꼴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야 너 젊은데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오는 것처럼 저냐. 씨. 가정 쉬고 아주.
자, 왠가 그러니까 이걸 증명을 좀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지금 알파인 거잖아. 면인 거잖아. 이해가겠어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마이너스 1도 뭐야? 알파인가요? 그지? n항까지 어떤 수열에 n항의 n항가 어떤 수열이 있어. 그거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해. 그러니까 수열이 1항부터 쭉 해서 n항을 보는데 걔가 쭉 어디로 가? 어딘가 알파로 가. 목적지든 값이든 상관없이. 이게 목적지일 수도 있고 값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n-1항은 뭐 알파로 안 가? 아 SN-1 Sn-1이니까. 아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홀수짜 쓸 때 다른 애 있잖아. 그거 다른 애도 마찬가지 아니야? 홀수랑 짝수랑 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둘 다 목적지는 같아야지 그걸 수렴한다 얘기한단 말이야. 홀수항만 수렴하고 짝수항은 수렴 안 해? 그럼 수렴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합의 수열이 수렴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 다음에 찍었지 우리? 네.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약간 물론 n은 1이 아니긴 해. 리미트를 붙여. 는 AN의 극한과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네. 같아야 되죠. 근데 둘 다 어디로 가? 알파로 가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그 수열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합니다. 역은요 성립하지 않거든요. 여기 잘 찍었지? 신발. 네. 자, 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니 그러면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는 애들은 더하면 걔도 0 어딘가로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많이 그러는데 거짓이야. 반례를 들어서 그냥 볼게. 뭐 등기도 등차도 아닌 이런 애들을 보면 우리가 이랑 더하고 있는 이런 애를 보면 자 얘는 분명히 누구보다 크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보다 크죠? 근데 얘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다 더하는 걸로 붙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발산하죠? 자, 무한대로 발산하려면 더 많이 더해야 돼요. 발산하겠지. 이해가겠니?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고 그 수열의 합을 무한히 더했을 때 수렴하지는 않아. 여기까지 이해가겠어? 여기까지가 4번이었고 나는 뭐 정리했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의 수렴 조건은 두 개죠. 초항이 0 그러면 0으로 수렴하는 거고 또는 공비가 1 초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마일과 1 사이면 1-r분의 a1으로 수렴합니다. 우리 이거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그러니까 무한 등비 급수는 부분하고 해서 극한으로 하지 않습니다. 초함과 공비를 파악하고 끝낸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한 등비 급수는 극한을 하지 부분하면 극한을 하지 않는다. 초함과 r만 확인하고 그럼 공식하고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 알겠어? 찍어둘까요? 아니 졸리니까 정리할 시간을 좀 줄게. 써서 정리를 해볼까? 네. 지금 안 찍어놓고 앞에서 정리할래? 아니면 지금 여기만? 하나만 남았네요. 응? 하나만 더 하면 돼. 자 다음 도형의 응용인데 이게 참 급수는 무조건 옛날에는 문과도 이걸 배웠거든. 무한급수는 문과도 배웠어. 뭐 무한대개념 배우니까 뭐 그거 진짜 옛날이다. 10년 더 배웠고 전전전에서는 문과인도 이거 했단 말이야. 급수가. 그래서 급수가 나오면 애들이 막 우는 거야. 아 선생님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우는데 도형에서 특이한 도형들을 되게 많이 볼 거야. 이렇게 있는데 제거 이렇게 있어. 다시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아니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나? 이 안에다 또 그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원이 부채꼴이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쭉 가는 이런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도형에서는 그래서 길이를 물어보는 게 있고 넓이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뭘 쓴다? 닮은 비에서 그러니까 S1과 S2가 해서 이렇게 쭉 가서 SN이 이제 나오지 않겠니? S1과 S2가 1대 4분의 3이면 SN의 공비는 4분의 3인 거죠. LN의 공비도 마찬가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닮은 비가 나오면 길이 비는 그대로 공비가 될 거야. 넓이 비는 제곱의 비가 필요하겠지. 닮은 비가 되게 중요하다. 도형에서 활용하는 형태는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도형을 쪼갰어. 그럼 그게 새로운 도형의 빗변이 된다거나 이렇게 잘린 애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 다시 여기서 또 직각으로 잘라. 여기서 또 직각으로 잘라. 직각으로 잘라.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게 각이 없다. 각이 그러니까 호가 있는데 각이 없어? 그럼 뭐야? 길이가 1을 보면 보통 100% 특수가 된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접점은 수직으로 있는다. 항상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뭔가 원에서 뭔가 이상한 도형들이 나올 거야. 급수를 하면 이제 이 도형을 다 일일이 정리할 수는 없는데 패턴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도형을 잘라내서 뭐 이런 부분의 넓이를 물어본단 말이야. 아까도 했지만 뭐 대표적인 예가 없나? 네, 아까 문제가 다 그거 와가지고 봤어? 영상. 기억나지?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촘촘히 잘 박혀 있잖아. 아 뭐 그냥 만만하게 이런 걸 할까?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칠하지 않니? 그래 안 그래? 또 안에 또 쪼라 또 칠하고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한 건데 S1이 뭐냐? 얘고 S2가 뭐니? 이런 애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n번을 시행한 그림을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S1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두 번째 S2는 뭐? 를 알아야 돼. 그리고 S1과 S2의 닮은 비를 구해내면 그래서 SN1과 S2의 길이비나 넓이비가 나온다면 그게 공비야. S3까지 보지 마. 도형 안에서 이게 원이든 특이한 모양이든 되게 이상한 도형이더라도 그죠? 내가 구하기 쉬운 부분에서 닮으면 구하면 실제로 물어본 이상한 모양도 그 닮은 비를 무조건 따라가게 되어 있어. 근데 불안하니까 S1 구하고 S2 구했을 때 나누면 공비거든? 안 믿어. S3도 그냥 나누려고 멍청한 짓이야. 물론 닮음을 잘못 봐서 잘못 구하면 안 되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급수의 대응 테스트입니다. 별건 없어요. 너 졸립지? 네. 영상 꺼요? 어? 영상. 영상 꺼줘. 이거 한 잔 마셔봐.